토트넘에서 주전조차 들지 못했던 다이어가 케인의 애완 선수로 차출되어 미넨 유니폼을 입은 이후 기세등등하게 팀을 장악하기 시작했습니다. 다이어가 어디 감히 우리 김민재 선수에게 수비 보는 법을 가르치고 호통을 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자빠졌나요? 처음엔 이들 케인과 다이어 두 선수와 골프 라운딩을 돌아다니며 협력하는가 하던 팀의 에이스이자 에이스인 토마스 밀러가 아차 싶었는지 분노의 인터뷰를 쏟아내며 이들을 비난하고 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미넨은 이제 정말 큰일 났습니다.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토트넘에 오자마자 바로 이런 기형적인 구조를 간파하고 모든 것을 털어냅니다. 딱 1년이 걸렸습니다. 나가겠다며 떼쓰고 구단을 협박하는 케인을 과감히 내보내고 요리스, 다이어, 페리시치 등 팀의 융화에 도움이 되지 않고 갱생의 여지가 없는 쿠데타의 싹을 완전히 잘라냈죠. 그리고 토트넘은 미약하게나마 다시 싹을 틔우고 있습니다. 손흥민이라는 멋진 리더와 함께 리그 3, 4위 상위권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반면 미네는 영국 하르텔이라는 암세포의 전의를 맞이했습니다. 케인과 다이어의 단짝 케미는 독일 사람들의 첫 시선에선 긍정적이었을 겁니다. 타지에서 적응을 돕는 옛 동료로 말이죠. 하지만 이제 이들은 협잡군의 반동 세력입니다. 꼭 1년 전 똑같은 일이 잉글랜드 토트넘에서도 일어났습니다. AC 밀란과의 챔피언스리그 16강전에서 0대1로 패하는 과정에서 손흥민은 여느 때처럼 선발로 나섰는데요. 손흥민이 자기 자리를 벗어나 최선을 다해 수비를 도왔음에도 다이어가 손흥민에게 크게 화를 내며 왜 수비를 그따위로 하냐며 소리치는 모습이 카메라에 잡힌 겁니다. 웃기는 일이죠. 다이어는 불안한 수비로 인해 내주지 않아도 되는 골에 빌미를 제공하는 선수라는 비판을 받아온 선수였는데 소니한테 어디 감히 화를 내나요? 하지만 현지 언론들의 분위기는 뭔가 달랐습니다. 일자히 다이어를 편들며 손흥민을 비판하기 시작한 겁니다. 프리미어 리그에서만 골을 넣는 선수, 점점 부진해지는 선수, 곧 은퇴해야 하는 선수라며 말이죠. 하지만 지금 이 순간 누가 옳고 누가 틀린 걸까요? 손흥민 선수는 실력과 리더십 모두 만개하며 팀은 물론이고 리그의 레전드가 되었습니다. 다이어는 그냥 고향 같은 한 선수의 정서 관리를 돕는 애완 선수이자 골프 친구가 되어 있으니 말입니다. 그런데 웬걸 똑같은 사건이 짠짠 일어나고 있어 긴장되는 요즘입니다. 토트넘에서 벤치 신세였던 다이어가 김민재와 첫 호흡을 맞췄던 레버쿠젠전에서 다이어가 김민재에게 훈수를 도며 호통치는 장면이 카메라에 포착됐는데 독일의 특정 언론에서 다이어를 감싸고 돌며 바이에른 클라스라며 치켜세운 반면 김민재는 철저하게 욕하는 모습이 고스란히 담겼기 때문입니다. 이게 맞나 싶긴 한데요. 한번 상황을 면밀히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은 바로 이런 폭풍전야의 상황을 자세히 소개해드리며 다이어에 대한 독일 현재 평가에 대한 이모저모도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이름마저 지옥같은 투엘 바이에른 미넨 감독의 경질과 함께 무리뉴 감독이 부임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까지 들릴 정도로 혼란스러운 미넨 이야기도 전해드릴게요. 잠시 저희 광화문 브리핑 구독 설정도 부탁드리고요. 선수들끼리 경기하다 보면 누구라도 누구에게 호통을 칠 수도 있고 지시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다이어와 김민재 두 선수의 위상 차이를 고려한다면 이건 신기함을 넘어 말이 안 되는 상황입니다. 미넨은 사실상 리그 1위 결정전인 레버쿠젠전에서 3대0으로 패하며 이번 시즌 불안하던 모습을 완전히 드러내고 말았는데요. 김민재 선수는 이번 경기에서도 어김없이 혹사 논란을 이어가며 중앙 수비수로 풀타임 출전했습니다. 누가 봐도 힘들어 보이는 모습이 역력했고요. 그러나 이날 수비 대응은 뭔가 좀 특이했습니다. 보통 4명의 수비수가 포진한 포백이 아니라 3백으로 경기를 진행시킨 겁니다. 물론 이유는 두 가지로 간단했습니다. 부상병동이라 불릴 정도로 부상자가 많은 상황과 함께 다이어 때문에 못 해먹겠다며 잉글랜드 프리미어 리그로의 이적을 요구하는 선수들이 나오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런 악조건 속에서 미넨의 3백 중앙 핵심을 담당한 선수로 다이어가 나오며 사건이 시작합니다. 무혈 입성이었다고 할까요? 지난달 11일 김민재가 아시안컵으로 팀에서 잠시 나와 있고 우파메카노와 더 리우트가 부상당하며 센터백으로 긴급 수혈된 다이어가 무려 미넨의 주축 선수이자 선발로 탈바꿈한 덕이었는데요. 경기 내내 김민재를 상대로 난데없는 터스를 부리면서 아주 난리 부르스를 춥니다. 그리고 잠깐! 광화문 브리핑이 개국한 지 2년여가 다 되어갑니다. 앞으로도 여러분들에게 더 좋은 영상을 제공하기 위해 든든한 지원이 필요한데요. 항상 저희 콘텐츠 제작에 큰 도움 주시는 협력사 한 곳을 소개해드리려 합니다. 바로 인터넷 가전 렌탈 대리점 아정당. 집에서 많이 사용하는 인터넷 정수기. 약정 끝나고 가만히 두면 지원금 한 푼도 못 받고 손해라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아정당에 전화 한 통이면 인터넷 TV는 최대 47만원, 정수기 최대 30만원을 설치 당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쓰던 요금 그대로 새 제품 받고 지원금까지 받을 수 있으니 안 할 이유가 없죠. 방통위에서 제정한 경품 고시제에 따른 합법적인 지원금이니 걱정하실 필요도 없습니다. 아정당은 매달 10,000명 이상이 신규 가입하고 누적 후기만 1.5만 개 이상인 대리점입니다. 불이웃 1억 기부도 하고 부산시 벤처기업 인상도 받은 믿을 수 있는 곳이죠. 365일 밤 10시까지 상담 가능하다고 하니 언제든 편하게 전화해보세요. 알뜰폰도 쓰던 번호 그대로 개통 가능하니 같이 상담 받아보시고요.
마지막으로 이 영상 보시고 아정당 18만 유튜브 구독만 해도 100만원 상당 최신형 스마트폰 증정 이벤트에 참여 가능하니 꼭 구독하셔서 당첨도 노려보세요. 다시 돌아와서 다이어의 어이없는 경기 모습을 소개해드릴게요. 다이어는 중앙에서 가장 넓은 시야를 확보했다는 이유로 왼쪽의 김민재에게 패스기를 알려주면서 윙을 제대로 책임지지 못한다며 혼내는 모습은 물론이고요. 그래도 김민재는 역시나 잘 해냅니다. 이날도 측면 길게 뿌려주는 긴 패스와 수비 커버에서 훌륭한 모습을 보였죠. 반면 다이어는 공을 걷어내는 과정에서 우파메카노와 겹치는 모습을 보여주며 여전히 불안정한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고요. 정량적인 수치 데이터 역시 이를 증명합니다. 축구 통계 전문 사이트 소파스코어에 따르면 김민재는 패스 성공률 94%, 경합 성공률 100%, 태클 4회, 가로채기 5회를 기록하며 자신의 몫을 다했습니다. 반면 다이어는 패스 성공률 88%, 클리어링 4회, 슛블록 1회, 가로채기 1회, 태클 1회를 기록했죠. 하지만 레전드 기록은 이제 나옵니다. 이날 다이어는 혼자 패스미스 14회를 비롯해 턴오버를 무려 17번이나 합니다. 이는 지난 아시안컵 요르단전 우리 미드필더 특정 선수가 기록한 턴오버보다 훨씬 많은 수치이기도 하죠. 하지만 현재 언론의 평가는 놀라우리만큼 실제 경기 내용과 정반대의 손을 들어줍니다. 독일 현지 언론 키커는 김민재에게 평점 4.5점, 다이어에게 4점을 부여한 겁니다. 언뜻 보면 김민재가 잘한 것 같지만 독일 언론들의 평점 체계는 좀 다릅니다. 독일은 1점부터 5점까지 매기는데 1점이 최고점이고 5점이 최하점입니다. 즉 수치가 낮을수록 좋은 활약을 했다는 의미인데 키커는 다이어가 김민재보다 좋았다고 평가한 겁니다. 여기서 멈추지 않은 키커는 폭주하기 시작하는데요. 다이어는 바이에른 수비에서 가장 믿음직한 선수다. 다이어는 뛰어난 패스 게임으로 깊은 인상을 주었고 중거리 슛을 날린 모습은 마치 미넨의 레전드 선수들이 떠올랐다. 놀랍게도 레버쿠젠에게 0대3으로 패한 것은 다이어가 바이에른 수비에서 유일하게 신뢰할 수 있는 선수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반증이다. 다이어는 레버쿠젠에 내준 골에 대해 가장 책임이 적은 선수다. 3골을 내줬음에도 다이어는 확실히 기대에 부응하고 있다. 다이어는 알라바와 보아탱을 연상시키는데 그는 매우 개방적이면서도 순종적인 선수다. 중앙 수비수로 나서 큰 소리와 몸짓으로 지휘하며 경기를 펼쳤던 레전드 알라바처럼 말이다 라고 극찬했죠. 상당히 받아들이기 힘든 평가긴 합니다. 물론 키커는 인종차별적인 언론인가 싶을 정도로 김민재를 싫어하는 언론이긴 합니다. 시즌 초반부터 지금까지 내내 김민재는 이적료를 받을 가치가 없는 선수인 것 같다. 다이어가 더 근본 있는 축구를 구사하는 선수다라며 흉보곤 했으니까요. 그런데 다이어가 이 언론과 모종의 커넥션이 있다는 사실이 눈에 띕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다이어는 잉글랜드 축구계의 일명 다이아몬드 수저입니다. 할아버지가 잉글랜드 축구협회에서 고위 간부를 지냈고 어머니는 무려 유럽 축구연맹의 간부를 지낸 집안 출신이거든요. 그리고 키커지는 유럽 축구연맹과 특히 관계가 깊은 언론이기도 하죠. 다이어가 뭐길래 이렇게 선수 하나를 살리기 위해 제일 만만하고 끈없는 동양인 선수 하나를 못 잡아먹어서 안달인가 싶긴 했는데요. 이제 조금 더 확실하게 이해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인지 다이어는 요즘 물 맞는 고기처럼 아주 여기저기 나대고 다니느라 바쁜 것 같습니다. 원래 케인의 사기 충전용 정서관리 직원으로 미넨에 합류한 다이어는 특명을 받았다는 다이어는 단 하나의 역할만 하면 됐습니다. 바로 케인의 지근거리에서 케인의 적응을 도와 계속 골을 만들어내도록 도와주라는 겁니다. 실제로 케인은 미넨 이적 초반만 해도 팀에 적응하지 못한 채 팀을 겉돌았습니다. 토트넘에 있었을 때만 해도 행동대장으로 알아서 다이어가 움직여 부하 선수들 군기를 잡고 케인은 그냥 덕장 노릇만 하면 됐으니 너무나 편했던 겁니다. 하지만 미넨은 달랐습니다. 선수 하나하나가 스타 플레이어였고 모두가 주목받는 월드클래스 선수였던 겁니다. 때문에 스스로 돋보이는 일, 스스로의 존재감을 부각시키는 일에만 익숙하던 황태자에게 미넨은 너무나 가혹한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케인의 득점이 팀에 중요해지고 마침 수비수에도 공백이 있다 하니 거저먹기식으로 다이어를 데려올 수 있는 상황을 억지로 만들어 케인 짝으로 붙여주게 됩니다. 물론 이때까지만 해도 미넨은 잘 몰랐을 겁니다. 토트넘 내 암세포처럼 썩어있던 이 둘의 잉글랜드 패거리들이 모이기만 하면 얼마나 나태해지는지 몰랐을 겁니다. 아니나 다를까 다이어는 미넨에 오자마자 케인과 바로 골프장을 전전하며 놀러다니기 바쁩니다. 이는 다이어나 케인이 잉글랜드 대표팀이나 토트넘에서 선수들을 결집시키는 일종의 패거리 문화였습니다. 이 방법으로 선수들의 충성심을 테스트하고 구단 내 사조직을 만들어 계보를 조성하는 악질적인 분위기를 조성했던 겁니다. 그렇게 다이어는 이적한 지 일주일도 되지 않아 바로 케인과 라운딩에 나섰고 지금은 아주 기세등등하게 미넨을 장악한 터줏대감이 됩니다. 아직까지 김민재 선수는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고 조용히 넘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김민재 선수 성격이 보통이 아니란 것은 우리도 알고 있습니다. 다이어가 언제 한번 큰 코 다칠 것 같은데요. 기왕 부딪히더라도 현명하게 실력으로 밟아버리길, 또 김민재 선수에게 피해가 오지 않길 기원하며 우리도 계속 지켜봐야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광화문 브리핑 구독, 좋아요도 부탁드리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